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희 건설도시국장님과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은 농촌공간계획제도 및 주민참여설명회 참석으로, 또 진현우 자치행정과장님은 근로자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박범선 건설과장님은 서원주 IC 접근도로 개선을 위한 회의 참석으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이 있고 이석하신다는 사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경과는 의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행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의사 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9일 제7일차 회의에서 개수 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세부 사업별 주요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 세수 및 지방 교부세 등이 소폭 증가되어 전년 대비 5.91% 증가된 6,013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된 상황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역점 정책 및 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합리성, 효율성을 중점으로 지역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됩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군정 모든 분야에 균형 있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매년 반복되는 축세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에 대한 신중한 편성과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는지, 유사 중복 사업에 따른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그동안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산출기초 부적정한 사례와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매우 미흡의 사업 예산이 삭감 또는 조정 없이 그대로 편성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아직까지 일부 부서의 경우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따른 원인 분석과 기대 효과 작성이 미흡함에 따라 향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사업 발굴에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부서의 사업별 예산 심사 의견은 배부된 유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조정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5억 6,809만 6천 원이 증액된 6,013억 6,809만 6천 원 중 총 24개 세부사업에 23억 9,373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유를 보면 기획예산 담당관의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 예산은 사진 공모전에 대한 구체성 부족 및 예산 증액 편성에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7억 2천만 원 중 5천만 원 일부를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의 세종관사 공공요금 예산은 상위 규정에서 이용자가 공공요금을 부담하도록 관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체계 정당성 확보 및 해당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36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며 또한 공용차량 세차장 이용료 예산은 예산 편성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아 요구액 2,040만 원 중 1,020만 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의 마을회관 보수 관련 예산은 사업 대상지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1억 5천만 원 중 2천만 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의 횡성 인재 육성 장학회 출연금 예산은 예산 지원의 시급성 부족 및 자체의 후원금, 모금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운동장 인조잔디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적정한 사업 추진 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6억 6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 반사판 설치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사업비가 크므로 공모사업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10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의 행성에 가면 확장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은 투자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 예측이 어려운 바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4억 5천만 원 중 2억 6,300만 원 일부를 삭감하고 산림녹지과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군비 추가 사업 예산은 사업 추진 및
집행 시기에 맞춰 적정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10억 원 중 1억 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출동 차량 유지관리비 보험료 예산은 보험료 산출 기초가 부적정하여 요구액 1,440만 원 중 740만 원 일부를 삭감하고 출동 차량 유지관리비 자동차세 예산 또한 산출 기초가 부적정하여 요구액 180만 원 중 100만 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저감 사업 관련 예산은 각종 민원 발생의 사례로 실질적인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심사되어 살수차 대로 살수 요구액 3,600만 원과 살수차 소로 살수 요구액 1,500만 원에 대해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의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 유지관리비 예산은 예산 편성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3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직원 피복비 관련 예산은 적정한 교체 구입 시기를 통한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보건정책과의 직원 피복비 요구액 600만 원 중 300만 원 일부를 삭감하고 건강증진과의 직원 피복비 요구액 220만 원 중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자동세척 용역 대행 사업비 예산은 예산 절감이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3억 7,507만 5천 원 중에 1억 8,700만 원 일부를 삭감하였고 상하수도 사업소의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상들이 마을에 간 부지구입 예산은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요구액 4,263만 6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별첨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조치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의결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10일 제8일차 회의에서 개수 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은 지방세 감소, 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통합 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익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자체사업 일부에서 필수 불가결한 증액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과 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해당 부서별로 여러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도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을 확정하는 예산이므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투자 사업별로 목적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추진 시기의 적시성 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세심한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 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재원의 효율성과 사업의 목적성 확보를 위해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심사 의견으로 근본 예산안의 2월 사업 예산은 총 182건으로 전년 대비 4건이 감소되었으나 금액적으로 11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3,200만 원이 2월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연처사업계획, 주민의견 청취 및 보상협의 지연, 사업 절차 이행 및 착공 지연,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이러한 것으로 이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업 시기와 추진 사항에 맞춰 그에 맞는 적정 필요 예산을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2월 예산의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액 7,061억 2,486만 원에 대한 삭감 내용은 없으며 심사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과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결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근본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표한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5회 행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새 군정 살림인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 산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2025년도 우리 지역에 희망을 담은 설계도이자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효율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행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후에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서 우리 재난지역 선포다, 또 피해액이다, 또 농가들의 많은 그 좀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과 또 각 국에서 실과에서 정확히 좀 접수를 잘 적어해서 농가들에게 좀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실과 국 소장님들 될 수 있으면 우리 본회의장 또 특위에는 좀 특별한 일 아니면은 자리를 좀 꼭 채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했던 우리 본회의 의자나 이런 부분은 25년도에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다음 안건인 우리 군정 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당 시간은 포함하여 30분을 넘을 수 없고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정 업무와 업무에 온 힘을 기울여주신 김명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횡성 군민체육대회와 읍면민체육대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김명기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군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최근에 한 보름 됐죠. 한 폭설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복구하신 고생이 많습니다. 한 말씀 하실까요, 간단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그 복구 준비에 애를 썼는데 특히 읍면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군청의 관계부서 공무원들 그리고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이런 곳에서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서 응급 복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하여튼 그 피해 조사를 지금 관련 부서와 또 그다음에 농업 부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이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집계된 것은 한 63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재난 선포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둔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면을 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드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 지원을 하셔서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문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읍면체육대회를 비롯한 이제 군민체육대회는 우리 주민들의 이제 화합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임시회를 거쳐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 체육대회 운영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좀 많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돌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분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체육대회 추진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국민체육대회가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이제 개최되다 보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답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급식비와 이제 단체복, 운동용품 구입이 되는데 이게 한 6억 이상씩 사실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덜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 행사 취지에 맞는지 합당한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제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인구는 또 초고령화로 점차 체육대 참가율은 낮아지고 있고 관심도 사실은 적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동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투입되는 예산 대비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도 미미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병화 의원님 그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현상을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또 이제 생각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인식 전환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체육이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그 구기 종목이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육 활동이나 건강 증진 활동 전체가 광일에 보면 그것도 일종의 체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어르신들의 체육은 운동 활동까지도 광의의 체육 활동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군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역대의 이제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역대 군수님들이나 그 과에서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지가 않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선택의 폭이 좁을까 아니면 민감한 부분일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한 예로다가 이제 체육대회를 한번 보시면 경연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6억이 들어가는 예산에서
그 읍에 지원되는 5천만 원 상당이 이게 이제 체육대회를 관련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경연을 할 때 걷는 길에도 체육대 명분으로 쓰여진다는 것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맞느냐? 라고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건강 증진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운동장에서 집합해서 하는 체육 활동만으로만 이렇게 국한해서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체육 대회거든요. 단합대회는 체육 대회거든. 사실 군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쓰려면 이 목적을 좀 달리 정하든가. 지금 말씀대로 뭐 건강 증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든 이런 방법을 취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체육대회라는 명분 아래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의사결정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그 체육대가 아닌 건강증진 활동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라도 전향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도민생활, 도민체전, 군민 전국체전 이렇게 아주 체육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제 체육대 하면 그런 쪽으로만 자꾸 국한하니까 저기 상호 간의 견해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논의해서 이렇게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에 맞게 꼭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금년도 그 군민체육대회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전 종목을 이제 읍면에서 이제 선수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민속 경기 위주로 한궁, 줄다리기, 고무신, 멀리차기 등 민속 경기는 거의 9개월 만에 참가를 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 탁구나 축구 같은 경우 이제 저기 서면 그리고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경기는 일부 면에서 참가를 못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노령화, 고령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면에 뭐 단합된 힘도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이제 뭐 사람 부족, 선수 부족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예산 목적상 부적정하게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근데 그 부분은 뭐 심도 있게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읍면체육회라는 게 이제 일정한 그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 기본 예산들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읍면의 또 자율성에 맞게 또 지역의 후원금이나 뭐 단체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이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인 거. 예, 근데 예. 우리가 주는 것만 가지고 싹 한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리가 있으신 건데 이 읍면의 자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후원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체육활동 지원 또는 또 운동을 지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서로의 논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이익을 하는 그런 단체들 간에도 좀 합의도 이루어지고 또 사회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도 좀 이루어지고 하는 절차를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편법적으로 이제 민속 경기를 해서 이제 대행식으로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타이틀이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 및 체육대회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게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민속 경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체육 관련 대회를 못 한다고 아니면 어렵다고 하면 이 타이틀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 예산을 떠나서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체육대 예산이 이제 명확히 기준이 없이 집행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특정 항목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게 집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군수님 그런 거 좀 살펴보셨나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제 그 평소 집행 과정에서는 제가 못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군정 질문 그런 과정에서 또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해당 과에서 소홀했거나 미처 못 챙겼던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조금 더 세밀하게 목적에 맞게 예산 그 기준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례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불필요한 예산 그런 거는 좀 과감히 줄이고 또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구조 개선이 사실은 시급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기에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쭉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시되고 일단 대회만 잘 치르고 그냥 그 예산만 맞춰서 올리는 이런 형식이지 않았나 어느 면을 떠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예산 집행 내역을 이제 국민들이 쉽게 이제 접할 수 있게 이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도 사실은 뭐 관계 없는 건데 뭐 국민들이 그 공개한 것을 못 보시는지 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개를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러한 이제 내용을 정확히 좀 하려다 보면 그 읍면에서 그 체육회에서 사실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사실은 너무 정확히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은 좀 주의를 좀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이런 얘기가 읍면에서 또 이게 굉장히 체육대회를 하나 해놓고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또 이 불매 소리가 나올까봐 좀 약간 그 염려도 사실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형평성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 형평성 문제거든요. 매번 이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 바뀌지가 않고 또 실과에서는 또 알았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군수님들도 아시지만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이렇게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별로 이제 인구수, 여건 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개념도 아니고 인구수하고 여건 등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이게 좀 통일되게 지원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뭐 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역대 군수님들께서 이거 시도는 조금씩 하신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공이 통일하게 읍을 빼놓고 8개면을 똑같이 주면서 이렇게 행사를 치러 왔거든요. 그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런 뭐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이나 기준을 만들 때 어느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드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할 때 보면은 그 이익 집단이나 이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은 그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본인이 유리한 항목만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이 지역별 인구수에 의한 예산 배분에 대한 얘기하실 때는 사실 이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형평성도 있지만 또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 가장 유리한 요소만 가지고 계속 이게 주장하다 보면 그 체육단체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집단 간에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그한테는 이 합의가 되는 전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하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읍면별로 전부 다 사정이 다 다르시거든요. 이게 뭐 체육대회 예산을 우리가 이제 3천만 원씩 하면 균형 있게 이 정도는 기본적인 그 최소 비용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더 역량이 있으면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합해서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체육대회다 뭐 이런 예산을 100% 군비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육회장들 간에도 이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논의가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논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행성읍은 진짜 그러더라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기준 금액을 상향해서 해주는 거지 그걸 100% 지원해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일견에 물렸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체육회장들 간의 어떤 논의 과정도 거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도 좀 설득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지역이 경제력이 좀 충분한 곳은 후원금도 많잖아요. 근데 기본만 가지고도 후원도 못 들어오는 동네가 있다. 그것도 행성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반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둔내보다 후원금이 더 작을 거예요. 이게 인구가 많다고 해서 후원금이 많은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한 열의와 단결력 뭐 하여튼 그 주민들의 정서 이런 게 복합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의견은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도록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저런 거가 있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인구를 불문하고 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 말씀대로 근데 정말 그 잘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네. 시범적으로 잘하는 면들이 있고 그런 면들을 이제 그 우리 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정말 이거는 본받아야 되겠다. 또 어느 면에 가니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좀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거 좀 가감 없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예산 집행은 정확히 잘 하시는데 그 행사를 치를 때 계획식만 잘 치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마무리까지를 과정을 사실은 살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도 뭐 어느 면을 뭐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획식만 끝나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이런 현 상황이라서 이 예비비를 예산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가 잘 치러지는지 이 면에서 이 돈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은 집행부에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통일되게 일률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뭐 울기는 달라고는 하는데 뭐 집행부에서는 뭐 공이 똑같이 줘야 되는 이런 마인드 개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증가폭을 못 주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군수님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논의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체육 예전에는 뭐 이 체력의 국력이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체육대회를 매개체로 해서 이 국민이 화합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오는 거죠.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체육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방안이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체육이 이 엘리트 체육에서 저는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적으로 바라는 체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민속 경기를 제가 봤을 때는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젊은 층이 있으니까 또 체육대회도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잘 이렇게 해서 좀 단합되는 우리 행성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우리 체육대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국민의 화합과
지역 간 공동체 형성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54회 동안 이어온 군민체육대회와 읍면민 체육대회 운영 방식에 되돌아보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개선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유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기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횡성 군민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군에 가볼 만한 붓을 모색하고 보여주고 싶은 횡성을 만들어 볼 생각으로 횡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개선 방안으로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기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는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을 횡성으로 선택한다면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군데는 손꼽을 수 있지만 꼭 가봐야 된다고 하는 곳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역 언론에 한국 관광 데이터랩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를 종합 분석한 자료에 강원도 내 관광지 검색 순위 60위 이내에 횡성군은 단 한 곳도 들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도내 관광객 유입 순위도 12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형식적이고 과거를 답습하는 행정이 아니고 참신한 변화를 고민해야 관광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횡성에 들어서는 첫 관문을 좀 보겠습니다. 원주에서 들어오는 앞내다리, 횡성 IC에서 들어오는 뒷내다리 부근에 눈에 딱히 들어오는 횡성의 이미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지켜본 횡성의 도로변 및 주변 경관 관리가 많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의 화단은 풀밭이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모두 1년 내내 제초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 축제 기간에는 그 주변만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상황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앞내다리 하천입니다. 1년 내내 넘겨주세요.
1년 내내 이렇게 그냥 잡초가 아까운 땅이 잡초로 남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도로변입니다. 1년 내내 풀과 화단은 화단인데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꽃밭입니다. 우리 뒷내딸이 있는 부분에 꽃밭인데 1년 내내 꽃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풀밭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풀밭을 언제 풀을 뽑나 하고 지켜봤지만 1년 내내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 축제 기간에만 제초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국가 하천을 또 넘겨주세요. 여기 국가 하천 정비를 해놓은 곳이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여기도 풀밭에다가 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버리고 가는 쓰레기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세요. 여기도 이제 겨울 풍경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도 관리를 못하는 부분은 우리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면서 참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가본 중에 각 타 지역입니다. 몇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냥 작은 동네이지만 안 쓰는 땅을 이용한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하천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냥 하천변에 있는 이것도 다른 지역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기도 하천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기도 그냥 그 소로입니다. 소로, 그냥 하천에 있는 소로. 예, 예,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폐교된 운동장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없나요, 이제? 예,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정말 유명한 곳은 한 군데도 여기 사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마을들 그리고 우리 군처럼 작은 데 이런 데만 넣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밖에도 전국에 많은 곳들은 지금 정말로 관광객 유치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노력한 만큼 가는 곳마다 사람으로 넘쳐나고 관광객으로 넘쳐났습니다. 하물며 우리 군의 많은 단체 그리고 군민들, 행정 관계자들까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우리 횡성군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횡성읍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이 둘러싸고 있는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곳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천 부지와 도로변, 유휴지 등 체계적으로 경관을 개선해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죠, 군수님? 네. 예, 그래서 제가 국외 읍면의 모든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관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박하지만 지금 마을 안길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의 마을 2곳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다 합심해서 능소화와 이 꽃을 부영이라고 합니다. 이 꽃을 심어서 마을 길을 전체를 다 꽃길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1년 내내 가꿉니다. 이렇게 길게 그 마을 안길까지 다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천리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나와가지고 다 해서 내 마을을 예쁘게. 여기는 자비로들 하신 것입니다. 네. 왜 안 끝나지? 너무 길게 나오네. 네. 다시 하나. 끊어주세요. 그리고 한 곳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정말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여기는 영랑리 도로변입니다. 근데 여기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 하는 사이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풀을 뽑고 꽃을 가꾸고 매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우리 행성군에도 예산을 편성되어서 추진하는 마을도 있지만 또 예산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로 추진하는 마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하고자 하는 마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근데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꽃 식재와 관리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잘 가꾼 마을은 1년 단위로 포상과 격려 차원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경관농업단지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추구하시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계획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계획만큼 경관단지 조성에 따른 관광지로서의 효과나 주변 여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아마도 장소 그리고 장목 선택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 농정과에서는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마을 단위 경관단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휴견 상태인 농지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꽃 등을 식재하여 이를 통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환의 가능성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관과 농업소득,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품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예를 들면 꽃이 좋겠죠. 해바라기, 또 뭐 작약, 목단, 국화, 메리골드, 장미. 왜 이런 것을 소개해 드리냐 하면 이것은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또 우리 군에도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꽃 묘종을 심고 그리고 또 가꾸어서 꽃을 채취해서 꽃차를 만들어서 찻집을 운영을 하고 상품화해서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제가 언젠가 영월에 한번 갔을 때 그 청령포 쪽에 가니까 관광 그 무슨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영월군에는 이미 그런 장목을 국화나 뭐 메리골드, 기타 장미 이런 거를 그렇게 농업 경관 단지로 만들어서 수입을 해서 작업을 해서
관광 상품화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조금 늦었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얼마나 애정이 많으시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또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네. 담당과가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마을에서 의지가 있는 곳은 마지막 아까 이제 현천 1, 2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도 하셨지만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자금을 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그렇게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함께 그러면서 행정도 조장시켜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또 해야 될 일을 늘 이렇게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그리고 규모 있는 지역 축제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경관 조성 개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매번 똑같은 축제만 해서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잘 조성된 경관을 기반으로 관광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SNS와 언론을 적극 활용하여 횡성군의 매력을 알리고 이를 연계한 이벤트 등을 계획하여 관광 유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예. 또한 경관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횡성군의 대표 관광 자원이 될수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그 이제 경관농업은 이제 군정 맡으면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었던 거는 장목도 좀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좀 보완해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농정과에서 경관농업단지 자율경관농업단 조성 사업으로 이제 의원들이 또 20헥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면밀히 잘해서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군정 답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동안에 고민들은 많이 했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예산이다 계획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현업에 급하다 보니까 미리들 준비들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계기에 질문해 주시니까 또 이제 문화관광과 쪽에서 풀아웃 경관 조성 뭐 여러 가지 이거 외에 경관 사업을 열심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통일되게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풀아웃 경관 조성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발 맞춰서 의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애정만큼 우리 지역이 경관 농업이 됐든 경관 단지가 됐든 하여튼 그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뭐 풀밭이나 제초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 부서 간의 협력도 좀 돼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 보면 바로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산림과 뭐 도시교통과 무슨 이제 관련 부서들 그래서 농정과 문화관광과 이게 전부 다 복합인데 이게 이제 하나씩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이거 하면 저쪽 밀리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안 된 부분이 많이 해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다행히도 국체제로 이렇게 전환도 되고 했으니까 이 국장들 간에는 그래도 자기 부서에서 통합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행성이 사실은 유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이게 그 풀아웃 경관
군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생활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면목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질의를 받았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도 하고 준비를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군수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실과소 전부 해당되는데 어느 분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횡성군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많은 경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노력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정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정말 발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운 우리 하천부지 같은 앞내다리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 풀밭으로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뒷내다리 부분에도 그렇고 공유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왕 만들어 놓은 시설에도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오신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횡성읍만큼은 깨끗하게 하고 군읍 정도 지나서 면 단위로 갔을 때는 자발적으로 좀 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를 대비하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정말 횡성군은 가보니까 모두가 아름답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보기 좋더라. 횡성에 가서 차를 마셔도 마시고 식사를 하도 해자. 이렇게 해서 좀 이 검색 순위에 안에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진실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경관 개선 방안은 단순히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며 군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횡성군이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군수님이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적극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어요.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의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전 질문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군정 질문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 답변을 듣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태껏 군정 질문의 답변자로 횡성 군수를 지정해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답변을 횡성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답변 자료 참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뭐 제목에도 있지만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군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 뭐 저출생에 따른 문제점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출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령화는 건강하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생각이 군수님하고.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는 일테면 고령화 어르신들을 떠받칠 수 있고 부양을 하려면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 인구들이 기존에 퇴직하신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군정 기조는 저출산 문제 해결보다는 고령화 쪽에 가 있다. 그러니까 노인 복지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횡성군의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집중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인구 분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분포가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금 36%인데 그럼 그 어르신들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복지 예산이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생을 위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육아를 위해서도 지원하고 교육을 위해서도 다방면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적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 금액만을 가지고 따져서 예산 금액만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 이제 말을 끊어서 그렇죠. 죄송한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혹시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 아닙니다. 노인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65세 이상은 계속 매년 늘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 인구들의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이 기능을 제대로 원위치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본 예산 심의하고 3회 추경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겁니다. 청년과 관련된 그 다음에 육아, 어린이, 출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반면에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횡성군의 미래는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좀 표 좀 보실까요? 저게 뭐냐면요. 이게 강원도 시군단위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해서 2022년도 12월에 강원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저기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가 횡성군이 2020년도에는 28,297명이잖아요. 근데 2040년이 되면 29,000 몇 명이죠? 83명인가요? 이게 저게 생산 인구라는 게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맨 끝에 구성비를 봐보십시오. 2040년도에 횡성군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따져봤을 때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는 그만큼 우리 군의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장. 저건 고령 인구입니다. 고령 인구. 지금 28.4%입니다. 2020년도에. 근데 2040년도에 가면 55.4%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 생산 가능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그것도 보면 55.4%는 그 평창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2040년이 되면 생산 인구는 가장 적어지고 노인 인구는 가장 많아지는 시군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노년 부양비라는 말 아시나요? 저게 뭐냐면 생산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비입니다. 근데 2020년에 횡성군 같은 경우 44.8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44.8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2040년엔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138명인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안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벗어나는 겁니다. 범위를. 100명이 138명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면 횡성군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은 없고 어르신들만 남는 이 군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제가 취지로 이 군정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가끔 이제 군수님이 행사장이나 가시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우리 어르신들 110세까지 살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내가 꿈꾸는 세상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군수님이 왜 저런 말씀하시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런 겁니다. 이게 110세까지 오래 살다 돌아가신 거 저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저런 겁니다.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우리 군이 110세까지 어르신들이 살게 만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산인구,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부담, 재정 부담이 있으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110세까지 모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은 누가 내냐 이거죠. 2040년 되면 138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횡성군에 100명이 15세 이상 64세 이하가. 근데 이게 재원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서부터 육아서부터 보육서부터 교육해가지고 청년 일자리까지 해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자는 얘기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르신들은 그것도 지역에 자꾸 인구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거죠.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노후를 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미래에도 출산은 또 계속해서 잘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제가 이제 꿈꾸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군민이 우선 경제력이 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젊은이서부터 육아서부터 젊은 청년들까지는 일자리까지 확보해가지고 미래 희망을 갖고 살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기 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도 강원도 제1위잖아요. 그럼 이 고령층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루고루 그러니까 그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연령을 정해서 군수님이 그 군정 방향으로 가면 여기 계신 모든 실국장들은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군정이라는 게 그 군수님이 앞에 서고 뒤에서 따라가는 게 실국장님 참모들이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런 횡성군의 미래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사실은 그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그 우리 행성군의 신생아가 134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1월 말 현재 몇 명인지 아시겠나요? 97명. 7명.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죠. 군수님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는 뭐 출산율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다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치는 그게 증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군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획기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서 야, 그 신생아가 134명인데 97명밖에 안 됐으니까 출산장려금 줄여.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런 거예요? 출산 장려금을 줄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 줄일 그게 수밖에 없는 게 출산 장려금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수혜 대상자가 없으니까 현실에 그러니까. 맞게 예산이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감액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출산 때 출산 장려금 20만 원 주고 거기 산후조리비 뭐 하면 4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인식이 출산 장려금 20만 원 주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500만 원까지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에서 표 가져오는 게 이 산후조리비까지 다 하게 되면은 첫째 아가 435만 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둘째 아는 620만 원이고 또 셋째 아가 하면 162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걸 이 포괄된 개념으로 통합 개념으로 이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출산 장려금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행성은 20만 원 주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요번에 최소한도 435만 원을 다 포함해서 500만 원까지는 맞춰줘야 된다 하는 거 했는데 단순한 수치로 예산 규모가 줄었으니까 이것을 그쪽에 정책 안 쓴다. 이거는 아니 아닌데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부분은 그거는 이제 군수님 잘못 이해하신 거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인구가 그러니까 출생아가 없으니까 예산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사람이 없잖아요. 대상자가 없잖아요.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도 지원해주고 싶은데 지원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쓰려면 우리가 목표한 그 보육 아동이 있어야지 그 돈을 다 쓰잖아요. 근데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쓴다는 거죠. 근데 그거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나름대로 정책을 피고 있는데 없어서 못해. 이건 변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피고 있거든요. 정책도 피고 있고. 인제군 같은 경우가 출산율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군 지역이잖아요.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과연 왜 거기는 높을까? 이런 고민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배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관련 부서도 그렇고 더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하는 정책을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님 우리 군의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왜 안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여건이죠. 경제적 여건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여성의 같은 경우도 이 사회적인 어떤 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본인의 욕구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자꾸 회피한다. 저희는 이렇게 네. 합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출산율이 높아지니까요.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 행성군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 이거 물었더니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저기 있죠.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출산과 자녀 양육이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순입니다. 결국은 돈도 없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려니까 이 부담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을 해결해 줄
저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정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먹히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저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이제 결혼 조건 처음에 걱정하는 것들이 대개 주거 문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그 주택 지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더 과감하게 늘리는 부분, 예? 그렇게 해서 인구 정책이 좀 더 보완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굉장히 가까운 그 다른 시군에서 정말 이 정도까지 한다라는 거 예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요,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가구한테 시세 50%로 신축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데요. 이게 25평급인데 이게 뭐냐면 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 공무원 관사를 그 여기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거면 우리 이번에 통합관사 만들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우리도 횡성군도 당장 지금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없잖아요.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시책은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은 원래 제가 그 공약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그 첫째 결혼하면 임대료의 50%, 그다음에 아이 출산하면 70%, 그다음에 둘 낳게 되면은 100%에서 영구 거주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직까지 청년 신혼 주택을 우리가 짓지를 못했어요. 짓지를.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육주택으로 그 임대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각자 그 본인들이 뭐 전세든 주택을 마련하면 그 임대료를 50% 지원한다고요. 지원하는데 그게 이제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감하게 네. 행정군에서 이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았을 때 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 네.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천에 우리 그 임대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천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게 행성읍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지금 시작해도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시급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신혼 청년 임대 주택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만 하면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LH 아파트에 이제 정부의 지원 자금을 주택 기금을 받아서 LH가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군비가 덜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자꾸 선호해서 하는데 그거 통해서 생기는 그 불합리한 점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에서 과감하게 군비라도 들여서 청년 실업주택 아파트 하나 줘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해 주시고 저희 신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합관사 하듯이 그런 건물이 하나 있으면 사서 리모델링해서 일단 시작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북 장수군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1,000만 원씩 준답니다. 이게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정책들이 과감하게 펼치지 않으면 출산율, 결혼율 뭐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잘 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겁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뭐 청년 그 출산율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시골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뭐 농협, 뭐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와서 사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
공직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역에 아무리 공장을 기업을 많이 유치해 와도 결국은 떠날 사람은 다 떠난다는 거죠. 좋은 일자리 찾아서.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그런 거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방소멸기금해서 농공단지도 더 확보하고 하지만 그냥 만들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 올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청년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이제 뒷받침이 못 돼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우선 그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쨌든 자격을 못 갖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가 앞으로 사회교육을 군에서 사회교육기관 하나 더 만들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꼭 우리가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도록 그 지원금을 늘고서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 생산 기업체에 들어가면 다 생산적인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그 선택하는 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는 이제 의식 전환 교육도 시키면서 충분한 보수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역 우리 행성에서 그 취업을 하는 생산직으로 취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것을 보충시켜주는 고용장려금이 더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기업체들이 이렇게 와서 있어서 원주나 이런 데서 이제 출퇴근하는 분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은 당장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분들이 정주 여건들을 그리고 모이면 정주 여건을 저희가 점점 개선을 해내면 그분들이 원주에 있는 것보다 행성에 사는 것들이 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좀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원주 시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꼭 보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군수님 말씀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살 집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도 젊은 공직자 여러분 상당수가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 군에 그 살만한 거주할 만한 그 주택이나 이런 게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공에서 사실은 주택 문제를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수익성 따지고 분양률 따지고 고민들이 네, 많아서 네. 주저주저 하는 거고요. 또 우리 공공에서는 이 공모 사업에만 의존해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행성에서도 이런 거를 맡아주는 주체들을 공공성이 있는 주체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공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전체고 맡아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짓고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해내지 않으면 즉각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지난번 그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이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줄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으로 딱 내놨는데 실제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그 말씀드려서 드릴게요. 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그 규모가 저는 사실은 너무 적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1,5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는 종잣돈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도 자기네들이 뭘 하려면 1억 아니면 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후계자들 막 선정돼가지고 후계농들 이런 거 할 때 정부가 과감하게 5억씩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진짜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줄 만큼 줘야 애들이 사영업을 하는데 뭐 1,500, 3,000 뭐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뭘 하냐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도 없지만 우리 금액문에서도 메리트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교수님 생각을 들어보니까 아무튼 생각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줍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끝으로 보면 우리 답변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더라고요. 인구정책의 시행 계획이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목표로 6개 추진 전략을 따라서 10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목표 설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대로 저는 간다면 이 세부 사업 내용은 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를 수 있지만 목표 설정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이걸 어떻게 더 만들어 가냐, 새롭게 만들어 가냐, 아니면 더 발전시키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이 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힘써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에서도 그 저희들 이렇게 힘 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명기 군수는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박성남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 군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